이렇게 눌러놔도 됐죠. 아, 이게 되게 좋네. 이게 뭐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이거 프리즈가 있지 저거.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이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잠깐만, 아이폰 마이크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뭐가 마이크예요? 나 잘 몰라. 밑으로 밑에는 이쪽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한쪽이 마이크고 한쪽이 스피커거든. 아, 여긴가?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긴가?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맞아.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5분에 15분에 하자. 네, 전기기 알겠습니다. 너무 좁지 않아? 아, 왜 그래? 안녕하세요. 지금 또 지나간 시민여분 오! 고생 많이 했어. 안녕하세요. 광화문역을 지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에 이곳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 문제 폐지를 위해서 오늘까지 793일째, 지난주보다 한 열흘 정도 줄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805일이었던 것 같았는데 열흘 정도 줄은 날 807일이었나요? 807? 네, 806일이었는데 한 열흘 정도 줄은 날로 과거로 좀 돌아왔습니다. 네, 이것도 아는 사람 아니면 안 잊어버리겠네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방송을 곧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작한 거 아니죠? 시작한 거예요? 아이, 가만있어 봐. 이거 되시는 거야? 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조촐하네. 수연 언니랑 규진이 올 텐데 뭐. 김문주랑 김명은 왜안 왔지? 그거 안 되겠네? 왜? 명희가 떠들어서요? 수연 언니랑 명언이랑 얘기를 시작하는 나쁘가 너무 왜안 왔지? 왜 안 왔지? 지금 이제 시작한 거죠? 다시 언제 시작해? 다시 하자. 나는 이게 웃겨. 이게 나가는 게 웃기지 않냐?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의자 놨었어 여기? 안 놨었는데 의자 가지고 나가지고. 여기 두개 있어요. 났어요. 의자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돼요? 네 시작해요. 네. 이것만 다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오늘도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입니다. 하이, 헬로. 하이. 반가워요. 네,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 793일째 되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귀 기울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주보다 한 열흘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고 우리가 어제를 다시 살게 된다면 열심히 사는 그런 기분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793일 농성 그리고 광화문에 와라 3회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저분 이렇게 같이 뭐 좀 설명도 해드리면 참 좋겠네요. 외국인 분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참 뭔가 항상 어색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국말 잘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시네요. 네, 다음에는 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다 이렇게 보셨죠? 지난번 방송. 네. 다 보셨어요? 정말 열혈 독자들이 많으시네요. 유튜브에 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 청취자. 열혈 청취자? 네,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되게 유명한 방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유명한 방송입니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지난주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신 송파 세모녀의 이야기를 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쓰신 김윤영 씨와 가수 에먼님, 에먼, 그리고 광화문 농성장에 함께하는 이야기 손님들을 모시고 북 콘서트로 여기 해치마당에서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다시 이곳으로 조촐하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은 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농성장에서 서명을 해달라고 함께 하자고 외치는 삶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함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3회 방송인데 저희가 첫 회 방송에서 이제 시험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시험 방송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주셨어요. 뭐라고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는 의견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방송 자체가 대단히 좀 프리해서 좀 참여하기 어렵지 않구나 이런 의견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겁도 없이 진행한 2회째부터 진행한 특집 방송에 대해서도 또 많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특집 방송은 어떻게들 같이 보셨어요? 와서 봤어요. 와서 보셨어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은 못 보셨죠, 그죠? 네. 그쵸, 정확합니다. 지금 이게 3회째 방송 진행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 한 30분 정도 계신데 30여 분의 시민분들 말고는 이제 아마 듣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영상의 화질이나 음질은 별로 안 좋지만 유튜브에 저희가 업로드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광화문 뭐라고 치면 된다고 그랬죠? 장애 등급제, 교양근무제, 네네. 공장, 광화문 와라. 예, 광화문에 와라를 치시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은 이제 첫 회 때 시험을 해보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만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부터는 다시 조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난 투쟁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017,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빈곤 철폐의 날로 이날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투쟁 소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 생생정보통 한명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지난주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정보통 한명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생생정보통 맞죠? 그런 거 안 하기도 하니. 네, 뜨거운 안녕. 코너 이름이 뜨거운 안녕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안녕 한명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올해가 아니겠구나.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 1017 유엔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 날을 맞아서 행진도 있었고 그 전후에 이제 다양한 일정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아니,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원활한 방송인 광화문에 와라 코너고요. 네, 지난주에는 10월 17일인 유엔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저희 빈곤사회연대랑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광화문 공동행동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에이즈 감염인 등이 이 땅의 빈민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라는 슬로건으로 10월 17일 날 지난주 금요일 1시에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에 있는 외계인 건물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만들고 떠나신 그 건물에서 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간단히 하고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는데요. 저희 전노련에서 그 풍물패와 하자센터의 패스해자 친구들이 화려한 길을 열어줬어요. 저희는 이제 약간의 퍼레이드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해서 재미나게 노점상 분들은 오뎅꼬치에 선전물도 만들어 오시고요. 그 노년 유니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노인층의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를 수레로 선전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휠체어 타신 장애인 동지들 같은 경우에는 깡통을 뒤에다가 매달고 달각달각 거리면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그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제 질문 일단 다 드릴게요.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나요? 왜 또 해? 아까 얘기하셨죠? 왜 또 하냐고.
아, 그럼 퍼레이드 규모가 어마어마한가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왜 또 해? 퍼레이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답을 다 하신 거죠, 그죠? 네. 다 끝났나요, 그러면? 아니. 아직 안 끝났죠? 다시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니까 뭐 질문 이게 다인데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 일본 초대 방송보다 뭔가 더 짜임이 있다 보니까 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고 이제 영희 선 설명 후질문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원활한 방송인 광화문 와라고요. 오신 분들만 현장의 분위기로 재미있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 설명이 무슨 질문이었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동지들의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7일 날은 그 이제 유엔이 정한 빈곤 철폐의 날에 맞아서 또 강남에서는 노점상 단속이 있었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또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에서 또 기자회견도 오전에 여셨잖아요. 그 기자회견 내용은 또 어떤 거였죠? 이게 여기 다 있어요. 대본에 다 있어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취지 자체가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뭐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은 충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 10월 17일 날이 이제 빈곤철폐 날이라는 이제 우리가 큰 행사를 했는데 이제 이때 이제 많은 노점상 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니까 강남구 지역에서 지금 그 어떤 노점 단속이 있는데 이제 그날을 아마 기해서 이렇게 좀 노점 단속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제 그 강남역의 큰 대로를 하나 길 건너 있는 하나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라떼킹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임차 상인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서 뭐 건물주가 뭐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뭐 나가라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어떤 뭐 위로금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어떤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라는 맘상모라는 모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분인데 그곳에서 이제 또 그날 마침 또 강제 집행을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그래서 강제 집행을 막는 이제 용역들과 그 어떤 집행관들이 왔을 때 이걸 막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같은 시간에 큰 길 건너에서는 노점상을 철거하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일단 강남 지역에 가보면 되게 큰 화분 있잖아요. 쌍차 대한문에 그 농성장이 있었던 대로 되게 큰 화분이 많은데 그 큰 화분은 보통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노점상분들 상인들이 뭔가를 이제 열 수 없게끔 하려고 설치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강남에 100명의 용역 깡패들이 실제로 이제 쳐들어와서 많은 상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얘기되겠지만 다양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강남 그 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계속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주는 그리고 이번 달은 1017 빈곤을 좀 철폐하기 위한 날로서 그 전장현도 강화문 공동행동도 그리고 빈곤사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도 같이 집중해서 투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는 뭐 매번 그렇듯이 항상 뜨겁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현장에 없으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해주세요? 기사로 접하고 네. SNS로 접하고 맞습니다. 제가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지난주에는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계속해서 빈곤철폐를 위한 활동에 이제 광화문 공동행동도 꾸준히 함께 할 것이고요. 많은 연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희님 마지막으로 오늘 그 뜨거운 안녕 맞죠? 뜨거운 안녕 우리 그 여기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그 올해 또 빈곤사회연대가 1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빈곤 철폐하기 위한 가장 큰 행사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재미나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뜨거운 안녕의 명희님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여기 몇 명 있는지 다 알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헷갈리겠네요. 그죠? 네, 정확하게 32분 계십니다. 네, 뜨거운 안녕의 명희님이었습니다. 지난주 투쟁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농성장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농성장 이야기는 우리가 793일 동안 농성하면서 그냥 재밌었던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작가님이 골라주신, PD님과 작가님이 골라주신 일지를 좀 읽는 것으로 농성장 이야기를 좀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읽을 일지는 2012년 10월 8일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2년 정도 전의 일지인데요. 10월 8일 월요일에는 농성 49일째. 날씨가 어땠는지는 안 나와 있고요. 서명은 총 105명이 했다고 합니다. 총화 내용이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벼베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벼베기 행사가 있었답니다. 맞죠, 그죠? 네. 네, 벼베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와 계시기에 선전물과 서명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인현, 진수, 상현, 유미 만났대요. 우리 농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선전물은 받았는데 서명은 자신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시정에 꼭 반영하겠다고 하면 악수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서명을 안 하셨네요, 그죠? 박원순 시장님이? 네,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삶에 인간다운 그 생활을 위해서 당장 서명을 해주세요. 이번 주에 서명 받으러 서울시청 가실 분? 저요. 네. 그러면은 여기 손 드신 분들이 박원순 시장님에게 서명을 꼭 받아오는 거를 목표로 해서 다음 방송 때 서명 받아온 거를 딱 보여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죠? 일주일 동안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또 뭔가 아쉽긴 하지만 쌩까이진 않았습니다. 쌩까이진 않았다라는 걸로 좀 위로를 하셨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날 함께 하셨던 인현, 진수, 상현, 유미님, 2년이 지난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반드시 서명을 받아오고 말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고양이 문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 여기 방송을 하러 오는데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인데 도대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음질도 너무 안 좋고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거를 보이는 라디오로 하냐라는 거예요. 카메라 앵글도 너무 멀고 사람들 표정도 안 보이고 우리가 특별히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이는 라디오는 연예인이나 있어야지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게 목적이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죠? 포기할 수 없겠네요. 네. 시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광화문의 와라를 쳐보시면은 저희가 진행하는 광화문의 와라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계속 다음 일지를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PD님이 뽑은 거죠? 그쵸?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지지난주에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쳐놨던 일지예요. 근데 이 일지가 저도 처음에 시험 방송 때 뽑으면서 되게 좀 의미가 있고 재밌다 싶어가지고 뽑아놨던 건데, 한번 읽었다고 안 읽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7월 18일. 지난 여름이죠,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동참했다.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10분까지 3명이 20분씩 릴레이를 했다. 이때의 1인 시위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빨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1인 시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순신 동상 앞에 1인 시위를 하는데 반대쪽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있었고 또 그 반대쪽의 분수대에서는 브레이크 댄스와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웃고 노는 아이들이 있었다. 이런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왠지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700일을 맞이하며 이날이 농성 700일째였네요. 700일을 맞이하며 차가운 세멘 바닥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많은 동지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느낀 점이 많은 하루였고 장애 대학생으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시간이었다.
대구에서 오셨던 분들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대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대구대학교 레츠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 남기신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농성 일지를 적는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역사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800일 가까이 농성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속상했던 것들, 재밌었던 것들, 어이없었던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악을 한번 줘볼래요, 작가님? 아니야?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이 농성장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순서는 이게 뭐야? 농성 중심입니다. 와. 농성 중심!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 그냥 하면 돼요? 농성 중심은 이제 농성장에 함께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10월 22일에 광화문 농성장을 함께 지켜주셨던 분들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분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들,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죠?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활동가들 두 분과 발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한 분을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와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으로 좀 모실까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니야, 여기 지금 인터뷰하시는 그래요? 안 나오실래요? 그러면은 자,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고 거기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다 할게요. 그냥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들으세요. 육성으로 물어봐요. 육성으로. 오늘 좀 어떠셨어요? 간단한 자기소개도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장생에서 그냥 신비주의로 갈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아까 제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지갑을 탁 여시면서 1,000원 부탁한다고 이러고 1,000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가요? 발음을 고쳐야 될까 네, 생각했네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게 자주 올라오시잖아요. 예, 집회 때 자주 상경하죠. 농성장 담당은 이번에는 원래는 처음이고요. 네. 어떻게 오실 때마다 좀 바뀌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좀 다르게 느껴질 텐데 어떠세요? 처음에 있을 때랑 지금 오셨을 때랑? 처음 농성장 이제 차려서 시작했을 때 잠깐 있었고요. 네네. 그 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오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이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별로 막 많이 뜨겁지가 않다. 그런 게 생각이 좀 들지 많이 않으세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요? 광화문의 와라를 좀 본격적으로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더 뜨거워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담비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되게 자주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장지공에서 왔고요. 담비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지난년도 겨울에 왔었고, 거의 1년 1년 만에 오셨어요?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계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루 있으면서 오랜만에 오니까 뭐 외치긴 했으나 그 겨울보다는 좀 호응도가 낮고 세월호 때문에 이 고양이무지 장애 등급제가 조금 이제 위에서 하고 왔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같은 서명인 줄 아시는 분이 좀 많아서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네. 농성장에 있으면 뭐가 제일 재밌고 뭐가 제일 좀 어색하거나 힘들거나 그래요?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되게 크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농성장에 계실 때 뭐가 제일 재밌어요? 재밌는 건 그 작년 겨울에 왔을 때는 여럿이 한꺼번에 같이 와서 이제 밤에 즐기는 문화가 재밌었고요. 우리? 네. 네네. 오늘은 조촐하게 와서 밤 문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제일 좀 힘들고 좀 어색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어색하네요.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죠, 먼저 그죠? 가져가시면 예, 돼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 끝났나요? 네 끝났는데요. 네. 오늘 또 고생해주신 대구에서 오신 담비님께 다시 한번 또 박수 주세요. 아 이게 또 이렇게 해도 하니까 참 좋으네요. 자, 좀 이따 할게요. 네. 아, 그 대구에서 오신 분들과 이제 이렇게 집회 때마다 해머가 또 올라오시고, 저희가 이렇게 농성장을 이제 많은 지역과 또 서울에 있는 많은 단체들, 활동가들, 어떤 회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성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에 여기를 지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많게는 한 500번 정도는 아마 여기를 지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서명도 다 하셨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고를 한겨레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누구셨죠 그분이?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고를 읽었는데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 이 사람들한테 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명을 했는데 또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니 뭔가 되게 좀 불편한 마음이고, 이런 글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을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원주민들의 어떤 기우제에 좀 빗대는데, 누구? 아니에요. 빨강 아니고 그 교양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진순 씨, 희망제작소. 그쵸. 어디 계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글을 좀 봤어요. 이렇게 우직하고 뭔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정말 꾸준하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천들, 또 그런 실천들이 또 에너지의 또 근원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기고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좀 뭐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어색한 만큼 저는 이제 지나가신 시민분들도 되게 어색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 농성대입니다. 되게 다 어색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먼저랄 거 없이 반갑게 인사하고 1,000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같이 하시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더 즐거운 농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즐긴 싸움이니까 즐겁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농성 중심은 대구 지역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특별한 순서로 농성을 함께 하신 분의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그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그 발바닥에서 형제복지원 대책위에 결합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소개하기도 전에 박수를 주셔서 너무 좋은데,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겨레 같은 데서는 이제 주말마다 섹션으로 이제 일면 섹션으로 계속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시긴 아실 텐데, 형제복지원 대책위 활동을 하시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특별히 좀 앞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탈시설 운동하는 최재민이라고 하고요. 형제복지원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박수 치면 우리가 진짜 여기 몇 명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다음 때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제 많이 좀 얘기는 언론에도 보도돼서 아시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기억에 남는 점들,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질문 한 번에 다 드려야 되니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독자분들에게. 네. 한 번에 제가 얘기를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인데요. 이게 국가에 의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용을 이제 폭력적으로 국가가 진행을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내무부 훈령 410호라고 이 훈령의 근거가 되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그리고
뭐 비불황인들을 이 강제 수용하는데 경찰까지 동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 강제로 끌고 가고 이 형제복지원이 사람을 수용하고 국가가 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뭐 예산도 지원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일종의 카르텔의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국가기록원에 의하면은 12년 동안 이 안에서 사망한 사람만 513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 정말 귀한 생명들이 이 안에서 목숨을 많이 잃었고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이제 TV에서 봤는데 정말로 이제 불황입니다라고 규정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되게 많았던 거죠. 그냥 잠깐 뭐야 그냥 뭐 잠깐 길에서 쉬고 있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뭐 술 마시고 잠깐 뭐 자고 있던 분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가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강제로 다 이렇게 수용해 가면서 그 수용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참 반가운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방송 프리하니까 네 아이고 인사라도 좀 잠깐 하고 가시면 좋은데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팬이세요. 팬이신데 코코호도를 주고 가셨으니까 나눠서 좀 드시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을 그냥 마구잡이를 하고 사람들이 머리수대로 돈을 받으면서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폭력과 인권 침해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 파악된 사람들만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이 일을 진상규명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살아남은 분들도 사실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봤을 때 대단한 어떤 그런 피해들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살고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형제복지원 대책이 형제복지원 관련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에서 주로 좀 담는 내용들은 어떤 거가 좀 되나요? 어떤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그 폭력적으로 대우했는지 그 국가의 폭력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겠지요. 그래서 진상규명이라 함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사망자들의 사인을 그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누가 누구를 이라는 그 질문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황인 시설, 뭐 노숙인 시설의 그 운영상의 문제인가, 그 시설 원장의 문제인가, 이런 이제 문제라고만 저희는 보지를 않고 그 국가가 이런 사회복지법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고 사람을 가두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에도 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고요. 또 누구를 이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황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국가가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불황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7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회에서 치워져야 할 존재 그리고 뭐 교화되어야 할 존재 이런 존재로 그 당시에 뭐 불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7년 사건이 밝혀졌을 당시에 이 사람이 불황인의 강제 감금에 대해서는 언론이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이런 것조차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대상에 상관없이 그 강제 감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강제로 어디에 가둔다고 하는 것, 근데 거기에 국가가 참여했다는 것, 이것이 저희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 안에 이 특별법이 지금 회부된 상태예요. 상임위를 안행부로 해가지고 이제 발의가 된 상태고요.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좀 의미 있게 다뤄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안행위에서 다루는 법이 어쨌든 발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일단은 목적이네요, 그죠? 형제복지특별법이라는 건 진상규명을 해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가, 이 누구에 대한 것들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맞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얼마 전에 그 모의법정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누구를 재판정에 세우고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좀 받았나요?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모의재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모의재판 안에서 나온 그 피고인이 맞죠? 피고인으로는 박인권이라는 당시 이제 형제복지원 네, 원래는 그 가명이 이게 원래는 네. 네, 원래는 다른 이름인데 이제 그런 가명을 썼고요. 박인권이라는 가명을 썼고요. 또 이제 뭐라 썼더라? 또 전두 이렇게 뭐 그분이 이렇게 네, 그분을 이제 피고인으로 세워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저는 만족할 만한 뭐 만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시원한 판결을 받았고 이게 실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죠? 사람? 박인근. 박인근. 네. 박인근이랑 전두환을 모의법정에 세웠고. 네. 몇 년 받았어요? 얘기 좀 해봐요. 그죠? 전두환만 얘기해. 다 얘기 들었는데 왜?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 근데 공개하지 않기로 그때 하여튼 재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에요? 앞자리만 알려달라고요. 20몇 년 아닌가요? 네. 전두영님, 네, 전두영님은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이제 무기징역. 네. 네. 아니다. 22년 6월이다. 22년 6월. 그 박인권님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제 모의법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실제 이런 사례들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시민 배심원단까지 이제 모집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진상을 좀 철저히 규명하는데 하나의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거겠지만 누가 왜 누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네, 괜찮으세요? 돌발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의법정에 세웠는데 형제복지원 원장으로 있었던 박인근과 그리고 가상의 당시에 이제 국가원수로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법정에 세운 거죠. 난 다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형제복지원 원장은 이제 무기징역, 그리고 전두엽은 이제 22년 6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올바른 판결이냐 마냐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냥 어떤 거리를 청소한다, 불황인들을 뭐 청소한다라는 명목으로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이게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명확하게 했다라는 데 그 이의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형제복지원 대책에서 이제 그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됐으면 하는 바람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열망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께서도 아바즈에 가면은
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 부산에서도 뭐 거리 서명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 서명에 동참하시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우리의 과거사를 좀 정리하고 같이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계시는 피해 생존자 분들하고 또 그 유가족의 가족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분들에게 특별법 제정이 되고 진상 규명되는 것이 이제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은 몇 명이나? 그 온라인 서명이 아바주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온라인으로 받은 거는 총 360여 분이 좀 지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텐데 이제 이런 운동의 동력들을 우리가 같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 목표는 51,300명을 받는 게 무슨 목표거든요. 의미가 있나요? 51,300명? 네, 513명의 그 사망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아바즈라고 아바즈에 들어가셔서 형제복지원 치면 나오겠죠, 그죠? 네, 치면 나오고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은 저는 그 페이스북 쪽지도 받았어요, 서명하라고. 근데 이렇게 뭐 그렇게도 좀 오니까 공성장 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형제복지원 서명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소개를 해주실 것 같고요. 51,300명이 목표라고 하는데 뭐 51만 명, 513만 명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이런 좀 가슴 아픈 과거 그리고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되는 과거를 잘 정리하는데 형제복지원 대책이 장애인권 발바닥 운동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저는 노들장애인야 교사이기도 합니다. 꼭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며 삽시다. 네, 광고였습니다. 네, 노들장애인 야학 교사이신 최재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뭐 웃으며 삽시다라고 그랬나?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준비될 코너에서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부터 배웠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좀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와라! 광원의 와라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와라 샤인쿨에서 함께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광고 막 해드릴 테니까 많이 갖다 주세요. 코코호드에서도 협찬해주고 계시고, 네. 잘 먹고 잘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어떤 이 공간 말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의 어떤 투쟁하는 소식, 아픈 소식, 또 함께하면 좋을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기시개 그만 켜고. 네, 민중의 날씨 시간을 우리 양유진 활동가님을 모시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진짜 같아. 정말 날씨 음악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날씨 코너입니다. 광화문에 와라 민중의 날씨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하는 코치 같아요. 네, 가을이네요. 가을 외투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꽤는 차가운 날씨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의 날씨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 계속 틀어주세요. 네. 첫 번째 날씨 소식입니다. 최근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이라는 것이 이제 막 이슈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일부 보수 세력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구름 낀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10월 20일에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함으로써 인류 보편의 인권을 위한 존립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을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동성애가 허용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많은 것 같네요. 인권헌장 간담회에서 또 일부 보수 세력들은 성소수자 혐오 발언까지 아끼지 않고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구마구 쏟아냈다는 충격적인 날씨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람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인권 지킴이들의 힘을 합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반짝반짝 함께 해보실까요? 반짝반짝 네, 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날씨 소식입니다, 여러분. 10월 18일에는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여의치가 않아서 영상을 보다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정말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민들레 주점에 민들레 야학 주점이었죠. 주점에서 그 지땡땡 가수님이 또 그 공식적인 무대에서 또 알려주셨는데요. 그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그 개막식을 설명하는 도중에 방송에서 정상인 몇 명, 비정상인 몇 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장애인 아시안 게임의 장애인 감수성은 바짝 마른 가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이 마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이 바닥을 치는 인권 감수성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날씨는요, 이동권 부문의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광화문역에서도 금방 여기 라디오를 보고 계시는 한 분이 또 그 리포트 1인 시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 모임에서 광화문역에, 네, 안녕하세요. 네, 광화문에 와라 라디오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지금 민중의 날씨 코너를 하고 있고요. 네, 광화문역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환승 구간에 없어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내리면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리프트를 꼭 타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느릿느릿한 그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이렇게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완연한 가을 날씨 같아요. 이동건 투쟁에는 아주 화창한 해가 뜨고 있고요. 이와 함께 어제 21일에는 성북지역 보문역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보문역에 실제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움직임은 아주 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의 이동권은 화창한 날씨를 위해 많은 이들이 투쟁 열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문역에도 보문역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를 타야지 꼭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투쟁 열기, 투쟁, 예, 뜨거운 열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광화문 와라. 카메라를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서. 봐요, 계속. 네, 봐요. 네, 그래서 광화문 와라의 민중의 날씨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날씨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자꾸 떠드네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그 질문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저도 거기 갔었어요. 그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하는 강북권역 토론회, 성북구청에서 하는 토론회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서 이렇게 모둠별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정말 너무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합법화하고 막 조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큰 위기가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과도하게 진짜 전사가 되신 거죠.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다른 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의 인권을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막 진짜 막 차별적인 발언들, 반인권적인 발언들을 너무 쏟아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토론회 자체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막 부정하고 막 뭔가 이제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참 좀 많이 불편했던 좀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정상인 몇 명, 비정상인 몇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반드시 꼭 누가 얘기를 했는지 찾아내서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 좀 간단하게라도 꼭 글이라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주세요. 네, 이 발언을 전해주신 분이 제가 알아요. 지민주님이에요, 지민주. 네, 그죠? 지민주 가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땡땡 지민주님, 꼭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역에 이어서 보문역,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역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
그 시설에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민중의 날씨 음악이 나오니까 오늘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승현 언니 고생하셨어요. 오늘 1인 시위하고 오시라고.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좀 소감 좀 듣고 싶은데 1인 시위 하면은 이제 사실 좀 리프트 타고 그 피켓 어디 있죠? 피켓 좀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피켓을 걸고 이게 사실 참 그래요. 이제 저희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걸고 이제 리프트를 타는 1인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리프트를 타요. 타면은 이게 그냥 리프트를 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이걸 걸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프트를 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1인 시위가 되고 홍보 활동이 되는 건데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좀 되게 좀 시선들이나 이런 게 부담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타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 걸고 타면은. 근데 오늘 고생하셨던 분, 오늘 1인 시위 함께 하셨던 분이 이승현 동지인데 좀 오늘 어땠는지 앞으로의 임하는 좀 어떤 결의를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모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일로 나오실래요? 네. 이게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장이는 안 타. 다음에는 의자 놓고 비장이 타기 한번 할까요? 서서 리프트 타기? 여기가 먼저 하면 좋아요. 안 태워주겠지? 네. 오늘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뭐 굳이 안 나와도 되지만 나왔으니까 자 마이크 잡고 자, 오늘 어땠는지 앞으로 임하는 결의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번 타고 내려가서 저쪽 반대쪽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 일부러 그 사람들이 많이 보라고 홍보로 꼭 많이 봐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좀 생산 무슨 옛날 서부 영화의 보안관도 아니고 보드라도 쫓아다니던데 참 그게 웃겼고 제가 여기 그 1인 시위 하려고 오는데 중간층에 리프트 한번 타고 올라오면 속옷 가게가 있어요. 속옷을 사려고 하니까 영문이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오래요. 중간에 한번 서가지고 속옷 가게 좀 사야 되는데 네, 옷가게 사시라고 네.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서 산다고 그랬더니 또 문을 닫아서 그랬는데 내려갈 때 이제 갈 때 좀 갔다 올 때 1인 시위 할 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이제 집에 갈 때 살 건데 그때는 항의라고 해서 꼭 이루어야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조금 부담스럽고 뭐라 그러면 대꾸도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종종 끝까지 도는 아니면 반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시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승현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되게 좀 부담스러운 시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겪는 시선 자체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꾸준하게 좀 즐기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처제다 처제? 우리 처제예요 진짜. 안녕 처제. 진짜 우리 처제예요. 반갑네요. 진짜 우리 처제라니까? 여기서 이래 여기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해서 꼭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고생하지만 꼭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속옷 가게에서 속옷도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농 2년, 광농은 연호입니다. 연호. 광화문 농성의 줄임말이에요. 광농 2년 10월 22일 광농 3년 아니었어요? 왜 2년이야? 3년인가요? 2년이에요? 근데 연호가 시작하면 1년이잖아. 빵년은 없잖아. 있나? 너무 헷갈리니까 이제 지금 알겠습니다. 2년 할게요. 죄송해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광농 2년 10월 22일 농성 793일째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일정 광고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23일 내일 일정이 정말 많아요. 이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도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진행되고, 장애인 특수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런 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고요. 지하철 안전 강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정수 열사 추모제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있는 거는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민주노점상 연합의 후원주점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 굿모닝 시티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희망의 거리 노점상과 함께 만들어 보아요 라는 주점을 하는데, 함께 저희도 갈 거예요. 가실 분들은 방송 듣고 오시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들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후 5시부터 음식도 판매하고 하니까 함께 연대하는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 여러분.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울의 농성장은 다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정말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죠? 여기에 앉아서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제 입이 얼어서 천 원 부탁드려요라고 이렇게 발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죠. 그죠? 이곳에서 맞는 벌써 3번째 겨울입니다. 학습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요즘은 또 이제 여기 있는 저희 농성장뿐만 아니라 이순신 농장 앞에,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앞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시민분들, 그리고 충정로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홈리스 분들, 강남에서 농성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노점상 분들, 그리고 한정과 싸우고 있는 많은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분들, 굴뚝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실, 또 거리에 나와서 많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분들, 이걸 얘기하려니까 정말 끝이 없는데 겨울 추위가 오려니까 이 많은 동지들에 대한 걱정도 함께 밀려옵니다. 그나마 이렇게 밖에서 투쟁하고 농성하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 농성장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상으로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3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광화문 농성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협찬해주신 와라 샤인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잘 가요. 안녕. 네.